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6번, 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x에 대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정수 k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절대 부등식 문제인데 우리 이거 지수를 치환을 지수 부등식 이것을 치환하면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는 0보다 크다라는 자동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4분의 1 해주고 t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kt 더하기 72가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이거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거 2차 조건 부등식으로 바뀌는데 이거 보시면 왼쪽을 2차식으로 보면 대칭축에 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2024년 6월 모의고사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 풀이 부분을 조금 끌어오겠습니다. 여기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5번을 보시면 15번에 풀이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이 3차 함수의 도함수, 2차 함수가 모든 x가 2 이상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문제 푸는 풀이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조건 2차 부등식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칭축이 2보다 클 때 하고 나눠서 풀었습니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체크하는 거라 여기 x절편, y절편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최소값이 0 이상이다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접근해서 풀었습니다. 대칭축이 2보다 작을 때, 대칭축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보통 우리 이렇게 나눠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칭축 기준하지 않고 여기 문자가 들어있는 식이 심플해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옮기고 왼쪽에 식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t제곱 더하기 7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kt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2차 함수고 이거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 곡선이 이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KT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체크를 하는데 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빨간 곡선이 파란 직선보다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접하는 순간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KT 할 때 K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보다 K가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라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접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데 2차 함수하고 KT라는 직선이 접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접근하죠? 간단하게 판별식이 0이다 하겠습니다.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인데 연립하면 이 위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별식 B제곱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72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는 경계가 되는 K는 6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죠? 6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6루트 2는 약 몇입니까? 8, 8이 64, 99, 81 하니까 8점 띵띵띵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니까 공통범위 체크를 해주면 여기다가 좀 써보겠습니다. K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10 정수 체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띵띵띵 마이너스 1 0 1 띵띵띵 해서 8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10개 그리고 여기 8개 가운데 0 1개 해서 따라서 10 더하기 1 더하기 8 해서 19, 19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이거와 직선 이것이 만나는 점을 필요하고 직선 x 더하기 10 탄젠트 12분의 파이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x절편이 2가 되고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루트 3인 탄젠트 값은 몇이 되겠습니까?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파이 기울기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은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12분의 파이 하고 빨간 직선을 그려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12분의 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점이 P가 되고 여기 교점 Q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2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그러면 이 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왜 이 각을 체크하죠? 맞습니다. 여기 점 Q의 좌표는 이 직선의 x절편이니까 마이너스 10하고 나타나서 실제로 이 길이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각 우리 특수각이어서 PQ의 길이하고 특수각 그리고 이 각이 특수각으로 주어지거나 또는 특수각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으면 우리 뭘 써서 정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인 법칙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각은 3분의 파이에서 12분의 파이를 빼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분을 해주면 12로 통분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2분의 해서 12분의 4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면 12분의 3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4분의 1파이라는 특수각이 되겠습니다. 45도가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3분의 이쪽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인 4분의 파이분의 하고 시작을 해주고 마주보고 있는 길이 1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2파이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3분의 2파이분의 마주보고 있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PQ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PQ의 길이는 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분의 1 역수니까 루트 2 곱해주겠습니다. 거기에 사인 3분의 2파이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곱해지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약분해서 6 루트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6번은 지수 절대 부등식을 변형한 2차 조건 부등식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대칭축에 문자가 들어있어서 대칭축이 주어진 조건 x 이퀄 0, y축보다 작을 때 또 y축보다 x 이퀄 0보다 클 때 나눠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뭘 썼습니까? KT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두 곡선의 위치 관계로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탄젠트는 기울기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탄젠트 기울기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고 사인 법칙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다음과 같이 세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라는 직선 그리고 상수함수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x가 1보다 크면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 두 직선 사이에 fx가 끼어 있겠습니다.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부분 사이에 3차 함수가 껴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껴서 이 직선 조각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이 조각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려면 극점에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타고 와야 되겠습니다. 즉 극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나타나니까 0으로 연결시켜 놓고 여기도 극소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니까 0이 되게 연결시켜 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그림 먼저 보고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몇입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1에서 함수값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곳 함수값 2라고 했습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극점에서 직선들하고 연결이 되어야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차 함수를 가지고 어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g 3분의 1하고 g 프라임 3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이면 여기 사이에 있겠습니다. 3차 함수 비율 이용해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읽어와야 되니까 fx 관계식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fx 뭘 활용해서 찾겠습니까? 마이너스 2라는 직선에 마이너스 2에서 뚫고 가고 1에서 접한다라는 사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fx는 해주면 x 더하기 2에서 뚫고 가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제곱 1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옆에 도함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어느 점에서 극점을 갖습니까? 마이너스 2라고 1에서 같으니까 그대로 인수분해 한번 형태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g 3분의 1의 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g 3분의 1 하면은 f 3분의 1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6, 3분의 7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제곱하니까 9분의 4 하고 나타나고 빼기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7분의 93, 27 하고 나타나서 27분의 74, 28 마이너스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3분의 1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G'3분의 1은 F'3분의 1이 돼서 또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8 하고 나타나고 이것 더하기 이것에서 이것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뭘로 통분하겠습니까? 27로 통분해서 27분의 1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28이 되고 여기는 27의 2배니까 54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하기 8인데 9를 곱해주니까 9, 8이 72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하면 18하고 나타나고 둘이 더해주면 46, 27분의 4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 문제는 그래프를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어붙이라고 했습니까? 미분 가능하게, 즉 부드럽게 이어붙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두 함수 fx, gx 각각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는 k가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 하면 선분 pq의 길이가 최소일 때 각각의 위치를 ab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고 곡선 y는 fx 위에 있는 점 c를 잡아서 cm의 기울기가 ac의 기울기가 2배가 되도록 잡으라고 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제가 또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려진 그래프 먼저 보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들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y는 5라는 직선하고 y는 3이라는 직선 각각의 점근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 증가하는 곡선이 fx이고 여기 파란 증가하는 곡선이 gx하고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가 되는 점들 여기 원래 pq 써야 되는데 그 점 P였는데 최소가 되는 점 A 그리고 여기는 Q가 되겠지만 최소 Q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소가 되는 점 B하고 표현했고 그 중점을 M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C가 있어서 이 CM의 기울기가 CA의 기울기의 2배가 되는 지점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여기가 x는 k하고 나타나는데 언제 pq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k를 이 곡선에 대입한 y값, k를 이 곡선에 대입한 y값의 차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fx에 대입하면 3의 k-2제곱 더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gx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2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빼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의 k 마이너스 2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제곱 더하기 2 하고 남겠습니다. 뭐가 눈에 띄시죠? 맞습니다. 이거 서로 역수여서 산술기하 평균이 눈에 띄겠습니다. 그러면 2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주면 1이니까 2 더하기 2 해서 최소값이 4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최소값이 4인 경우 우리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K는 몇인가 하고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 등호 언제 성립하겠습니까? 맞습니다. 3의 K-2하고 3의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역수니까 1로 곱해주면 이거 제곱이 1이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3의 k-2제곱이 1이 되고 k는 2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k가 2인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k가 2구나 하고 대입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좌표도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점 B의 좌표는 2, 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Y좌표는 3 하고 나타나고 여기 Y좌표가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점 A의 좌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A의 좌표는 2, 하고 여기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6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6, 여기는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B의 중점, 우리 이게 선분 AB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했으니까 M의 좌표도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2, 6하고 2의 중점이니까 2, 4 하고 표현되고 여기가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찾았습니까? 기억을 보시면 M의 좌표는 2, 4라고 했는데 M의 좌표 2, 4 맞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거 산술기하를 써도 좋고 또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지수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 원래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평행 이동하기 전에 3의 x제곱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수함수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 대칭인 지수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지수함수가 서로 x축으로 2만큼 옮겨가고 하나는 5만큼 올라가고 하나는 3만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5만큼 올라가고 여기는 3만큼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는 몇이었습니까? 0,1이었고 여기는 0,-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5만큼 올라가니까 2,6 여기 점 A로 오고 그 다음에 3만큼 올라가니까 2,2 해서 여기 점 B로 오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이가 어떻습니까? 제일 짧습니다. 왜 그렇죠? 이 점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아주 천천히 X축에 접근하겠습니다. 아주 조금씩 접근하는데 급격하게 접근하지만 그래도 그 간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겁나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오른쪽 선분들의 길이보다 제일 작겠습니다. 왼쪽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A, B의 비리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니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CM의 길이가 루트 17인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CM의 기울기는 CA의 기울기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변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것이 이것의 2배다. 그러면 결국 어떻다는 뜻입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배로 올라간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길이는 몇입니까? 이 AM 두 점 사이의 길이는 2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몇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이가 몇입니까? 2였기 때문에 2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점 C의 Y좌표가 몇이라는 뜻이죠? 8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8은 하고 점 C의 X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3의 X제곱 마이너스 2는 더하기 5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X좌표는 몇이죠? 이거 1이 돼야 되니까
x좌표는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x좌표가 3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점 C의 좌표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점 C의 좌표는 3,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점 C의 좌표가 3,8이고 점 M의 좌표는 2,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CM의 길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걸 하는데 1하고 4, 4, 16 하니까 루트 1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이제 디귿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각 ACM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각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을 해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85는 2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보가 넘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써볼 텐데요. 일단 CM의 길이가 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루트 17 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C의 길이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고 여기 1이니까 여기 루트 5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쓸 수 있습니까? 넓이 한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끼인각 넓이 공식을 써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연보라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1이고 여기 4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또 쓸 수 있습니까? 사인 법칙 또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한번 해본다고 했습니까? 삼각형 CAM의 넓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CAM 해주면은 넓이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끼인각 넓이 공식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CA 루트 5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CM의 길이 루트 17 그리고 사인 세타 해주면 사인 세타 넓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밑변을 AM, 높이는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변 2가 되고 높이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곱했더니 루트 85구나 해서 루트 85 사인 세타는 해주면 여기 1이 되니까 2 하고 디귿도 맞구나 하고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모두 해본다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인 법칙 써주면 사인 세타분의 AM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AM의 길이는 우리 2라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쪽 각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 그 대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루트 5 하고 나타나서 따라서 사인 세타는 하고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루트 17분의 1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루트 17분의 1 하고 읽어주니까 어떻습니까? 루트 17 1로 넘어오면 또 같은 방법으로 85 사인 세타는 2 하고 또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두 지수함수 그래프 위치관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뭘 썼습니까? 산술기하 평균 썼고 끼인각 넓이 공식 또는 사인 법칙을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아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t에 대한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속도 함수 vt와 x축이 세점 OPQ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x절편 0하고 2하고 3이 있어서 각각 OPQ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곡선하고 선분 OP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 이 곡선하고 선분 PQ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의 넓이 빼기 B의 넓이가 9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 조금 친숙해서 제가 또 뭐 해보겠습니까? 한번 또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풀이를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어떤 풀이가 되겠습니까?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여기 보라색 부분 넓이에서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뺀 부분이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적분의 특징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0에서 2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3분의 2구나 라고 해석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3차 함수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x절편 뭐라고 했습니까? 0하고 2하고 3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0, 여기 2, 여기 3하고 나타나고 어느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습니까? 이 곡선하고 OP, 여기가 O, 여기가 P, 여기가 Q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가 a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뺀 부분이 9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적분의 특징상 0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양의 넓이, 여기는 음의 넓이 하기 때문에 0에서 3까지 정적분 결과가 9구나 하고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는 하고 표현을 해주고 0에서 3까지 VT, DT 한번 해보겠습니다. K 정적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6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적분을 해주면 K 4분의 1T의 4제곱 하고 표현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5T의 세제곱 하고 표현되고 3T 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0에서 3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로 묶고 3을 대입하면 4분의 99, 81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395, 45 그리고 339 그 다음에 93, 2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K 곱하기 4분의 81 하고 나타나고 여기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통분해 보겠습니다. 4분의 81 마이너스 4분의 84, 32, 7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냥 줄여서 쓰겠습니다. 4분의 9 곱하기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 되겠습니까? K는 4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K도 찾았는데 시각 T는 0에서 3까지 저 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움직인 거리 이거는 뭐였습니까? 위에서는 위치 변화량이었고 이번에는 뭘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움직인 거리 그러면 여기는 속도함수 정적분이 밑에는 속력함수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즉 속도에 절대값 붙인 그래프의 정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고 이 부분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양수, 여기에서도 양수, 즉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A 빼기 B가 9인 걸 이미 알기 때문에 A만 구해줘서 B도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A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라 여기 이 구해놓은 식에다 0에서 2까지 대입해서 휘리릭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뭘 소개 한번 할까 하겠습니까? 3차 함수 일반 넓이 공식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고 구경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알파에서 베타까지 마치 2차 함수 넓이 공식 쓰듯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알파에 베타에 중점하고 마지막 여기 있는 절편에 있는 점까지 차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휘리릭 정적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하고 2의 중점은 1이 되니까 3하고 1 사이의 이 거리는 몇이 되겠습니까? 3 빼기 1 해서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2차 함수 넓이 공식 쓰듯이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A는 6분의 1 곱하기 최고창의 개수 K인데 우리 K 몇 찾았습니까? 4라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2 빼기 0의 세제곱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하고 여기 3까지 거리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한번 약분하고 6분 그러면 3분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는 2는 4, 8, 4, 32 하고 A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는 A를 구했으니까 A에서 9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32 빼기 9를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분의 9, 3, 27 하고 나타나서 3분의 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A랑 B랑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3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적분 활용하는 문제인데 3차 함수 넓이 공식 한번 일반적인 넓이 공식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면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심이 되겠습니다. 이 I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EF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고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정보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수선의 발 하면은 내심이니까 여기 반지름 1, 1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왜 여기 루트 2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피타고라스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피타고라스 쓰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루트 3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2대 1대 루트 3 하면은 여기 몇 대죠? 여기 30도, 여기도 30도 해서 각 B는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면 이 각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 AC의 길이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조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삼각형 각의 이등분선이고 빗변의 길이 같고 한 변의 길이 같습니다. RHS 합동에 의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서 문자 K라고 한번 주겠습니다. 이 K만 구하면 사인 60도분의 AC의 길이 해서 2R의 길이 활용한 반지름을 찾겠습니다. 사인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활용하는 것이 될까요? 첫 번째는 끼인각 넓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끼인각을 활용한 넓이 공식을 써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해주고 이 길이 AB의 길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 K 더하기 루트 3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60도 하면은 2분의 루트 3 하고 계산을 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삼각형의 넓이 다양하게 구하는데 또 뭘 활용하겠습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활용해 보겠습니다. 내접원의 반지름 활용하려면 둘레의 길이의 절반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을 쓰겠습니다. 둘레의 길이의 절반은 K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내접원의 반지름 1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는데 여기 이 오른쪽에 4를 곱하고 루트 3은 여기에다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루트 6 하고 표현이 되고 K 더하기 루트 3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K 더하기 4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K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6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6 마이너스 1K는 하고 넘겨주면 빼기 몇으로 가겠습니까? 3 루트 3 가고 빼기 3 루트 2 가겠습니다. 3 루트 3 빼주니까 루트 3 남고 3 루트 2 빼주니까 또 루트 2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루트 6분의 1로 한번 나눠서 유리화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6 빼기 1 하니까 분모는 5 하고 나타나고 루트 3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6 더하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해주면 3 루트 2 나타나고 이렇게 곱해주면 2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 루트 3
3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하고 썼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 사인 법칙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R은 하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R은 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분의 그리고 AC의 길이 K 더하기 루트 2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K 더하기 루트 2 하고 써주는데 K 더하기 루트 2 한번 계산 먼저 해보겠습니다. 5 루트 2를 더해주겠습니다. 5 루트 2를 더해주면 3 루트 3 더하기 9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9 루트 2에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사인 3분의 파이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2를 해주고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3하고 약분하면 이거 약분되고 여기는 3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분의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를 곱하면 6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를 곱하면 6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우리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뭘 쓰겠습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끼인 각, 여기 한 변의 한 각의 특수각이고 나머지 변에 대한 길이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식만 쓰고 진행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K 하고 나타나고 이 각이 몇 도라고 했습니까? 이 각이 60도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K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은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하겠습니다. K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한 번 더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K 더하기 루트 3을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60도 2분의 1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K 값이 똑같이 또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은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적분 버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적분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접근 방법은 덧셈 정리를 쓰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각이 뭐라고 했죠? 6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여기 스몰 a 하겠습니다. 여기 스몰 b 해주고 여기 스몰 c 해주겠습니다. 다 더하면 180도가 되고 하나씩 더하면 몇 도가 되겠습니까?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90도 더하기 b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90도 더하기 b인데 b가 몇 도입니까? 30도가 되겠습니다. 이 각은 120도 3분의 2파이라는 특수각이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각을 제가 알파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각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여기 1이고 루트 2고 여기 루트 3. 그래서 알파가 마치 특수각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근을 할 텐데요. 이 연두색칠한 삼각형의 이 각을 알면 K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 곱하기 탄젠트 이 각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탄젠트 값을 읽어주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탄젠트 덧셈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뭘 하겠습니까?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 하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덧셈 공식을 한번 쓰겠습니다. 1 더하기 탄젠트 3분의 2파이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나타나죠? 1분의 루트 2 하니까 루트 2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 어떻게 나타나죠? 루트 6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고 여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에다 탄젠트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곱해준 이 값 자체가 K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한 K도 같은 값이 나타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끼인각 넓이, 매저번 넓이 활용하는 방법, 코사인 법칙, 그리고 미적분 덧셈 정리도 한번 써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조각조각 정의되어 있는데 구간의 길이가 몇을 기준으로 조각조각 정의되어 있겠습니까? 2를 기준으로 조각조각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정적분의 값이 104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t는 물론 2 이상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요령을 보겠습니다. 일단 뭘 먼저 체크하겠습니까? n이 1일 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이 1일 때 하고 대입을 해주면 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이상 4 이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x의 길이는 2 이상 4 이하에서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n이 1 들어가면 2배의 fx-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fx를 조금 그려놨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fx가 되고 여기 x좌표 -2 그리고 0 여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에서 4까지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고 높이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옮겨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2만큼 평행 이동해서 높이가 2배가 되게 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n이 2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이 2일 때 해주면은 4 이상 그리고 x의 범위는 6 이하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제곱 해주고 높이는 다시 4배가 됐습니다. fx-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그래프를 4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2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6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높이는 몇 배가 됐습니까? 높이는 4배가 됐으니까 여기 2배에서 또 2배만큼 올라가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앞에 있는 높이에 2배씩 평행 이동한 그러한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2에서 t까지 정적분한 값이 104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정적분해야 되는데요. 뭘 쓰겠습니까? 이 원점이 무슨 점입니까?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반쪽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3차 함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의 넓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의 넓이는 4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최고차항의 개수 몇이라고 했습니까? -1이니까 2를 해주고 2 빼기 0의 4제곱 해주겠습니다. 2 빼기 0의 4제곱 해주면은 이 넓이는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4가 되겠습니다. 이 넓이는 2배 하니까 8이 되고 이 넓이는 또 2배 하니까 16, 이 넓이는 또 2배 하니까 32 하고 2배씩 늘어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라고 했습니까? 2에서 t까지 정적분한 부분의 넓이가 104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를 다시 1로 좀 데려오겠습니다. 그래프는 조금 위의 폭을 좀 낮췄습니다. 2, 4, 6, 8, 10 하고 나타나는데 여기 넓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2에서 4까지 여기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이고 여기는 8이 16, 여기는 32 그리고 이 부분은 몇이 되겠습니까? 6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전부 더하면 104보다 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까지 합이 몇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체크를 해주면 40, 여기 넓이 5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몇이면 좋겠습니까? 104가 되려면 48 하고 나타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8부터 t까지 이 부분을 정적분한 값이 48이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k 더하기 8 하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간격의 길이를 k 하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48은 하고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48은 인테그랄
8에서 k 더하기 8까지 해주겠습니다. 이거 몇 배 되고 있습니까? 여기 2에서 4까지는 여기가 2배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의 1제곱, 여기는 2의 2제곱, 여기는 2의 3제곱, 여기는 2의 4제곱 나타나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의 4제곱 fx-8d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평행이동하면 0에서 k 2의 4제곱 fx d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4제곱 4, 4, 16은 밖으로 빼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4x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2x제곱 0에서 k까지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 들어가면 마이너스 4k 4제곱 해주고 여기는 32k 2제곱 2제곱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4로 나누고 정리를 해주면 k 4제곱 마이너스 8k 제곱 또 4로 나누면 더하기 12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k제곱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하고 6하고 나타나서 따라서 k값은 루트 2거나 또는 루트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는 어떻습니까? 8하고 10 사이에 있는 간격이니까 2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루트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t는 k 더하기 8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8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조각조각 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함수 넓이 공식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이것 위에 점 PN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n이라고 했습니다.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 PN을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한 점을 Rn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QN, 그리고 RN, SN의 길이가 같도록 서로 다른 두 점을 y는 x 위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사각형이 되겠습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뭐가 또 주어져 있습니까? 코사인 PN, QN, RN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LN이라 할 때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그림을 미리 보기 편하게 조금 크게 그려놨습니다. 이 큰 그림 보면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PN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점의 좌표가 n, 로그 2의 n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뭘 먼저 구하고 싶겠습니까? PN, RN의 길이만 구하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길이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점 PN에서 y는 x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y는 x라는 직선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y는 x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겠습니다. 이 길이 같은데 이 길이 몇입니까? PN의 y좌표 로그 2의 n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 로그 2의 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로그 2의 n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 PN의 x좌표 n이었고 여기는 로그 2의 n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n에서 로그 2의 n을 빼겠습니다. n 빼기 로그 2의 n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이 길이가 바로 나타나겠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1대1대 루트 2 하니까 루트 2분의 1 하고 써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해주고 m- 로그 2의 n 하고 반쪽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RNPN의 길이는 이것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RNPN의 길이를 먼저 좀 쓰고 가겠습니다. PN, RN의 길이는 이것의 2배가 되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루트 2 그리고 m- 로그 2의 n 하고 표현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 방법 말고 또 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 공식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n, 로그 2의 n에서 어디에 이르는 거리를 쓴다고 했습니까? y는 x니까 x-y는 0에 이르는 거리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했더니 루트 1이고 대입해서 빼면 n-로그 2의 n 하고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n이 로그 2의 n보다 충분히 크니까 양의 값이구나 하고 바로 체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했습니까? pn, qn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의 길이를 활용해서 뭘 찾겠습니까? 한 변의 길이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자 m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M 써도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M 써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거의 제곱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M-로그 2의 N의 제곱은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2m제곱 그리고 코사인 이각인데 이각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계산을 하면 m제곱 n제곱 2분의 1 m제곱 그러면 2분의 4 2분의 5 m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m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m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5분의 4 루트를 씌울 거라 루트 5분의 2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m-로그 2의 n 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ln을 구해야 되는데 ln은 이 길이의 몇 배가 되죠? 4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5분의 8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로그 2의 n 하고 나타나는데 이 n자리에 몇을 대입해서 더하라고 했습니까? 4의 k제곱을 대입해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의 4k제곱 한번 다시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8 하고 나타나고 4의 k제곱 마이너스 여기에 들어가면 2k 하고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여기에 시그마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4의 k제곱 더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4의 k제곱을 대입해주면 k는 1부터 4의 k제곱 어디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4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4-1분의 4 초항 4고 4의 4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쓰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 빼기 1 하면 3이고 여기는 4 곱하기 4의 4제곱 256인데 1을 빼니까 255 하고 남겠습니다. 3으로 약분이 되겠습니다. 3으로 약분하면 8, 3, 24, 5, 3,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5에 4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5, 4, 20, 8, 4, 32, 340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는 340 하고 남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2k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하고 표현이 돼서 20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340에서 20을 빼면 몇이 되겠습니까? 320이 되겠습니다. 320 곱하기 루트 5분의 8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4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2, 16, 8, 3, 24, 2500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빼고 나면 320이 남고 이거 유리화해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8 루트 5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5로 약분하면 64 하고 남고 이것은 2의 6제곱에 2의 세제곱 붙으니까 2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12 루트 5 하고 남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로그 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름모 활용했고 코사인 법칙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18번, 19번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공차가 최소가 될 때 그때 첫째 항에서 2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등차 수열 나오고 절대값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을 뭘로 연결시켜서 풀었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연계시켜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을 A 더하기 N-1D라고 했고 n에 대한 n에 대한 함수 fn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에 대한 직선이 되면서 d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 양수, 공차가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족하는 그래프를 또 제가 좀 미리 그려놨는데요. 그래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양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차가 양수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이니까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A6의 절대값이 A7의 절대값보다 더 크겠습니다. 그러면 A6이 여기 있고 A7이 여기 있으면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A6하고 A7의 관계는 이런 관계거나 또는 이런 관계에 있겠습니다. A6, A7 만약에 밑에 둘 다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음수인 경우 여기 한 칸 A6의 절대값이 A7의 절대값보다 한 칸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칸, 그런데 여기도 한 칸 하니까 이거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기울기 이것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 여기다 조금 쓰겠습니다. 기울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공차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1인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한 칸, 죄송합니다. A7에서의 함수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길이가 정수인데 길이로 보면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자연수,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 7에서 자연수만큼 떨어진 이 간격, 여기 이 점, 이 x절편 뭐가 되겠습니까? 7에 자연수를 더하니까 여기도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이 0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도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6은 음수고 A7은 양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7이 양수했으니까 마이너스 A 밑에다 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D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오른쪽은 A6이 음수니까 여기 양수니까 A 더하기 6D 하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A 더하기 6D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1D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는데 A하고 D 다 정수니까 홀수가 되려면 D는 홀수로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의 공차가 최소인 양수이니까 D는 1부터 한번 대입해보면 A는 몇이 되겠습니까? 11하고 나타나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공차 2일 하니까 N 마이너스 초항이 마이너스 6 나오려면 마이너스 7 하고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7이 뭐가 되겠습니까? A7이 0이면 우리 또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홀수 뭘 쓰겠습니까? 3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 넘으면 34A는 마이너스 1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하고 시작하고 초항이 마이너스 17 하고 나오려면 마이너스 20 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0이 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AN을 찾았습니다. 공차가 최소가 되는 그런 AN을 찾았고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N은 1부터 20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N은 1부터 20까지 AN 써주면 3n-20 해서 합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공식을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1 하고 나타나고 20을 20번 더하니까 20 곱하기 2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여기는 30이고 630에서 400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30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n번째 수를 am이라고 했습니다. n의 값을
수열로 갖는 그러한 항으로 갖는 수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로그 3을 붙여서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여기 로그 3 하고 표현되고 3의 n제곱에서 n의 3분의 1제곱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곱하기 n의 제곱에서 3분의 1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3이 6, 3분의 5제곱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자연수 k다 하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해볼 텐데요. 3 넘겨주고 양변에 2도 로그 3도 한번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 곱하기 n의 3분의 5제곱은 하고 표현이 되고 3의 3k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으로 나눠주고 5분의 3제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하고 표현이 되는데 3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5분의 3제곱도 해주고 3도 한번 나눠주니까 3k-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k는 어떤 값들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금방 찾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k는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5로 약분하려면 기본적으로 k는 5m 하고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5m 하고 대입했을 때 5로 나누려면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해서 5로 약분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k의 수를 그냥 대입해보기 시작합니다. 1 대입하면 안 되고 2 대입해도 2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안 되고 4 대입해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 안 되고 7 하면 7, 3, 21 해서 또 5로 약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도 공차가 5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도 5m-3 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5m-3을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n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을 곱해주면 15m-9인데 마이너스 10 하고 나타나서 5로 약분하면 3m-2가 되고 거기에 3을 곱하니까 9m-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n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n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3에 9m-6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n을 뭐라고 했습니까? am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am이구나 하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로그 3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로그 3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그 3에 am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9m-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10개 항을 더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m으로 하겠습니다. m은 1부터 10까지 하고 이것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9m-6 하고 나타나서 또 시그마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9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1 그리고 6을 10번 더하겠습니다. 6 곱하기 1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약분하면 5하고 55, 9에다가 55를 5하고 9, 5, 45, 11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95에서 60을 빼겠습니다. 60을 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435, 정답은 43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8번은 등차 수열과 직선 문제이고 19번은 로그값과 자연수 문제 또는 로그값과 정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fx를 피적분 함수로 갖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조금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윗끝아래끝 맞추면 g0은 0 하고 체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g'x는 뭐가 되겠습니까? g'x는 바로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라고 했습니다. fx가
마이너스 fx다. 이 말은 마이너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다. 이 말은 fx는 무슨 함수라는 뜻이죠. fx는 기함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기함수면 gx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까? gx는 우함수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gx가 우함수인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까? g0이 0이다 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여기다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g0이 0이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g 루트 6도 0이고 gx의 극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프 그려진 거 보고 히리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0에서 0 우함수하고 제가 그려놨고 x절편 중에 하나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x절편 중에 하나는 루트 6하고 나타나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루트 6도 x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소값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여기 y값이 같은 극소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하겠습니까? 이거 유일하게 4차 함수,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소값하고 절편 이것이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1대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3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러면 극소점의 좌표가 나타났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이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최고창의 계수 모르니까 k하고 0에서 x축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그리고 절편 각각 한번 써보겠습니다. x 더하기 루트 6하고 표현이 되는데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k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는 이 극소점 활용해서 찾겠습니다. 그러면 g 루트 3하고 한번 대입을 해보면 k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고 3 빼기 6 하니까 마이너스 3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 값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3 약분하고 넘겨주면 4, 3, 12, 1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6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6은 K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1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해주고 곱하기 6, 6에 36에서 6을 빼니까 3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약분하고 나면 3 남아서 3, 3, 9에서 정답은 9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4차 함수 비율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시면 두 함수 fx, gx 각각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x가 0에서 12분의 n보다 작은 범위에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hn이라고 했습니다. 그 hn에 대해서 gx랑 합성해서 절대값도 붙이고 1에서 45항까지 합을 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등식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fx-3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삼각 변환으로 간단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x-3 해서 x자리에 x-3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여기에 6분의 파이를 곱해주겠습니다. 6분의 파이 x 하고 남고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하고 남겠습니다. 코사인 우함수여서 제가 마이너스 좀 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인 6분의 파이 x구나 하고 알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gx 더하기 6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x 더하기 6도 같은 방법으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x, 사인 6분의 파이를 또 여기에 분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파이 x 그리고 더하기 파이 하고 나타나고 삼각 변환에 의해서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데리고 다니기 조금 번거로워서 이것의 값을 k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을 k하고 놓으면 이것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k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에 이제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 k 곱하기 마이너스 k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 4인데 k 다시 사인 6분의 파이 x로 다시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구나 라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 그래프 한번 또 그려놨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인 그래프가 사인 6분의 파이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주기가 몇이 되겠습니까? 주기가 1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 1 그리고 2분의 1 제가 좀 색을 미리 칠해놨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어주고 주기는 몇이라고 했습니까? 주기는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주기 12 하고 주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12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24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6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뭘 찾으라고 했습니까? 자연수 x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연수 x의 개수를 hn 했습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 먼저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의 함수값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인 x가 2분의 1이면 6분의 파이니까 x가 1이겠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여기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 1, 2, 3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 4, 5 되고 여기가 6 그리고 여기 7, 8, 9 여기 9, 10, 11 그리고 여기 12 그리고 13 하고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5, 16, 17 그리고 여기 18 여기 19 20, 21 하고 나타나고 21, 22, 2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4 여기는 25 하고 이렇게 띵띵띵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정수 했습니다.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여기 조각조각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한 자연수 값을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하고 1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 5하고 6, 7하고의 열린 구간에 여기 6 하나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x 6 하나 있고 또 여기 11하고 13 사이에도 자연수 12 하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습니다. 여기 17하고 18 사이에서도 열린 구간 안에 이 자연수 18 하나 있고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인 그래프의 x절편이 우리가 원하는 HN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n이 1일 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다. 그 말은 h1의 값을 찾아라. 그런 뜻인데 1이면 한 주기 안에 들어있는 점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거 열린 구간이어서 양 끝점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6 하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2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2 하면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3개 있겠습니다. 여기 3개가 되겠습니다. H3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가 3하고 나타나는데 이 열린 구간 안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띵띵띵 하고 나타나는데 어떤 걸 찾았습니까? HN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습니다. HN은 홀수니까 2n-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뭘 대입하겠습니까? 이 HN에다 어디에 대입하라고 했습니까? GX의 HN 합성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합성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여기 GX 있습니다. 사인 6분의 파이 해주고 사인 6분의 파이 그리고 2n-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n은 1부터 45까지 더하는데 절대값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n은 1부터 하고 체크를 해보면 어떤 점들이 되는지 또 한번 그래프를 보고 똑같은 그래프인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n이 1이라고 했습니다. n이 1이면 6분의 파이 곱하기 1이니까 n이 1 어디겠습니까? 이 그래프의 1자리 여기였습니다. n이 1 대입하면 여기에서 점이 찍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값 읽어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에다 2 대입하면 몇이 되죠? 여기 x값이 3이 되겠습니다. 여기 3 여기 읽어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수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1, 3, 5 하면 여기가 5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7 함수값 읽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9에서의 함수값 읽어주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1, 3, 5, 7, 9, 11, 그리고 13,
15 이렇게 쭈르륵 나가는데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 주기 안에서 반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수값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함수값의 절대값을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몇입니까? 우리 여기서 체크한 것처럼 여기 첫 번째 한 주기만 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나타나고 그 다음은 1이고 그 다음 또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절대값이니까 2분의 1 읽어주고 마이너스 1인데 1이고 2분의 1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기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1, 1, 2, 3 해서 전체적으로 한 주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습니까? 45까지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하고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45까지 더하라고 했는데 저식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조금 치겠습니다. 이것의 값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n은 1부터 44에 한 주기가 몇 개 나왔습니까? 6개가 나왔습니다. 6개 배수가 되는 42까지 따로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 n은 43부터 45까지 따로 떼어서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6개를 더하면 4라고 했는데 7번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7 하고 나타나고 이건 새로 시작하는 3개의 수가 되겠습니다. 한 주기 끝나고 나타나는 새로 시작하는 3개의 수는 43, 44, 45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1, 2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해주면 7, 4, 28 여기다 2를 더하니까 정답은 30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삼각 부등식 문제입니다. 중간에 제가 삼각 변환 쓰면서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x는 x 이퀄 2에서 극값 0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x 이퀄 2에서 x축에 접하는구나 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함수 절대값 fx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x축을 마이너스 1에서 뚫고 가는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진 거 보고 조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뚫고 가고 2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대칭성에 의해서 0, 1, 2, 3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fx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제가 a라고 하고 x 더하기 1 마이너스 1에서 뚫고 가니까 x 더하기 1 그래서 2 그리고 2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f't가 필요해서 f'x까지 써놓고 가겠습니다.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a 하고 시작할 거고 0하고 2에서 극점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x-2 하고 도함수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gx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gx는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피적분 함수는 ft 빼기 f't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항상 0 위끝 아래끝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0은 0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위끝 아래끝 체크하고 도함수 구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fx 마이너스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써볼 텐데요. 뭘로 묶어보겠습니까? x-2로 묶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도 묶고 x-2도 묶으면 왼쪽 식은 뭐가 남겠습니까? x 더하기 x 빼기 2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은 a하고 x 빼기 나와서 빼기 3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프 개형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절대값 gx 그래프 개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점에서 그 값이 일어나는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근해 공식을 쓰면 2-루트 6에서 그 값이 하나 나오고 2에서 나오고 2 더하기 루트 6에서도 그 값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이 극값들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2를 기준으로 이 세 개의 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4차 함수겠습니까? 3차 함수 적분 x니까 gx 4차 함수인데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대칭이 되겠습니까? x 이퀄 2에서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또 조금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 그려진 그래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2-루트 2 하고 써보겠습니다. 여기가 2-루트 6, 2-루트 6에서 극소고 2에서 극대고 그 다음에 다시 2 더하기 루트 6에서 극소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뭘 압니까? G0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2-루트 6 음수고 2 양수니까 x 이퀄 0이 이쯤 어디에서 나타나겠구나 하고 짐작하겠습니다. 이 gx가 결국 결정이 됐고 x축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gx 하면은 이 부분을 접어서 올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려진 그림 그려보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왼쪽으로 살짝 옮기고 새로운 그림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접어서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살짝 접어서 올린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는 K라고 했습니다. 는 K 그러면 무슨 뜻이죠? y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y는 K라는 직선하고 y는 절대값 gx라는 직선하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다.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교점의 x좌표의 개수를 서로 다른 x좌표의 개수를 세어서 그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G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X축 밑에서 이렇게 K를 그으면 그래프랑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X축 밑에서는 GK 값이 0개가 되겠습니다. 이 X축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으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는 여덟 개의 함수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하니까 6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사이는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하나, 둘, 셋 하고 나타나고 위에는 2개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hx, hk의 함수값들이 되겠습니다. 이 hk의 함수값 어떻습니까? 불연속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0 하다가 4가 되고 8 하다가 6이 되고 4 하다가 3 되고 계속 2 하는 함수값을 갖겠습니다. 이 hk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습니까? 좌극한, 우극한, P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자극한이 큰 것을 찾아라. 그러면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불연속점이 되겠습니다. 4에서 불연속, 6에서 불연속, 3에서 불연속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좌극한 하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고 우극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좌극한이 더 작습니다. 6은 어떻습니까? 좌극한 8, 우극한 4 하니까 이 K 후보가 이 선이 어떻습니까? P의 후보가 하나 되겠습니다. K 이퀄 P가 되는 곳이고 또 여기도 어떻습니까? 좌극한 4, 우극한 2 해서 여기도 P의 후보가 하나 생기겠습니다. 그런데 P 몇 개라고 했습니까? 3개 하고 딱 맞춰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런 P가 2개 있는데 하나는 3이고 하나는 S인데 S가 3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위에 극대값이 S가 되고 여기가 3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원래 이 3 어디였습니까? 극소값이 대칭이동해서 올라왔으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한 정보가 우리 많이 왔습니다. 이 점에 어떤 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점 x좌표 몇이었습니까? 여기 2 더하기 루트 6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 더하기 루트 6, 마이너스 3 하고 정보를 안고 오겠습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뭘 찾아야 되죠? S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즉, 극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뭘 찾는 것입니까? 여기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2라고 했습니다. 한번 또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X좌표 뭐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습니다. G2의 함수값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gx를 한번 찾아야 되는데 여기 정보가 집약된 이 점들을 기준으로 gx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하고 하는데 최고 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함수가 a 했으니까 4분의 3 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4분의 a 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요점 x-2 더하기 루트 6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접하고 그 다음에 x-2 마이너스 루트 6에서도 접하는데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두근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에서 데려오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 방정식 2 마이너스 루트 6하고 2 더하기 루트 6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4분의 a 해주고 이것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 것이죠? 이거 곱하기 이것의 완전 제곱해서 그 식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쓰겠습니까? 남은 정보, 우리가 안 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체크만 하고 안 쓴 정보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이 점을 보시면 0,0 하고 이 점에 대한 정보를 또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G0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G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 4가 돼서 A 빼기 3 하고 남는데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3 하고 찾겠습니다. A는 3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끝났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G2 그것이 그 값이 S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S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S는 G2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3이었으니까 4분의 3 곱하기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36에 4로 약분하면 9, 3, 27에 3을 빼니까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 그 4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갖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 20번에서도 다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